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31페이지. 61페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자, 61페이지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토지를 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록을 하고, 필지에 무엇을 등록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이걸 토지 표시라 하고, 이것을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측량을 하여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셨던 게 요 2장에서 여기를 공부하셨고, 그래서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뭐 매년 나오는 것,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요거 다음에 여기 공부하셨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지적공부는 7개가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래서 그 7개 지적공부에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이제 이런 거 공부하셨고, 그 공부하실 때 우리 그렸죠. 그래서 쉽게 내드렸는데, 니은자 그리면서 왼쪽에는 토지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 거 대장 양식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서 두 번째 파트가 관리에 관한 거. 그래서 지적공부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지적공부 반출할 수 있느냐, 지적공부 등본, 열람,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그 다음에 지적공부가 없어졌으면 뭘 하고, 복구를 하고, 그럼 복구할 때 쓰는 자료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죠? 여기 이제 지적공부였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공부하셨던 게 등록, 다른 말로 정리. 지적공부의 정리에서 지적정리는 토지이동 정리가 하고, 소유자 정리가 있다. 그런 정리를 했는데 잘못 정리했으면 정정을 한다. 정정도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이 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리 등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소유자에게 통지해 준다. 통지를 해주는데 소유자를 정리한 건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소유자가 신청해서 토지동 정리한 것은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통지를 해주는 경우라면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으면 7일 이내,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쭉 하셨죠?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지적에서 마지막 파트가 요거 공부하는 거죠. 측량. 그래서 이게 왜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을 왜 하는 거예요? 응? 이거 하려고. 왜 측량하는 거예요? 토지를 뭐 하려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려고 지금 측량하는 거죠? 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 한다. 지적 측량. 그래서 측량은 여러 가지 측량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건물을 지을 때도 측량할 것이고, 도로를 건설할 때도 측량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량은 일반 측량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일반 측량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측량 중에서 지적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은 왜 하는 거? 지적하려고 하는 거니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하는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뿐만이 아니라 그 등록된 도면에 있는 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시킵니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 우리가 경계니 경계점이니 하는 것은 종이 위에 있는 거죠. 지도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제 현장 땅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을 복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등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원하는 것도 다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해서 뭘 정하는 거예요? 측량을 해서 요걸 정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요 문장에서 분석을 해보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 한다고요? 이거를 조사, 측량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 6가지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문장 조문은 그런데 이걸 분석해 보면은 이 조사에 걸리는 목적어는 요 세 개.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에서 등록하는 거. 이거 측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세 개.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측량을 해야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을 정하는 게 지적 측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지적 측량이란 이해 다 하셨으니까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들리시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 목적은 두 개예요. 등록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복원할 목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경계, 좌표, 면적. 목적어가 세 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 중간에 그 목적어에 지목 이런 글씨가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라고. 지목 이런 건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정하는 거예요?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 지적 측량. 그리고 지적 측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제휴사 측량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적 성격은 됐고요. 3번에 지적 측량의 대상, 이건 별표를 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건데 측량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측량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61페이지에 03번 지적적인 대상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신규 등록 측량 대상이에요. 신규 등록 말의 뜻은 이해되시죠? 처음 등록하는 거 그거 하려면 측량해야 되냐가.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측량 대상이다 이런 말 하는 거라고. 합병은 측량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합병은 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요럴 때 측량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용어들을 보시면 이제 용어가 나올 건데 이것도 일종의 용어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1번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거 이게 나오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요.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62페이지 한 장 넘어가시면. 우리가 측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들어보세요. 60페이지 두시고, 측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런 공간상에서 점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점을 잡으면 선이 나오는 거고, 선이 나오면 면이 나오는 거고, 면이 나오면 입체가 됩니다. 이게 측량의 과정이에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뭘 구하는 거고, 점의 위치를 찾아요. 점을 위치를 찾았으면 점을 연결하면 선이 나오고,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는 거고, 면과 면을 연결하면 입체가 되는 거죠. 이게 측량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적 측량을 해요. 측량 중에서 지적 측량, 토지를 등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적 측량을 할 때도 순서는 먼저 점을 구하는 거예요. 점의 종류가 두 개. 기준점, 그 다음에 경계점. 점이죠, 점. 그래서 지적 기준점.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뭘 구해놓고, 기준점을 먼저 구해놓고, 기준점을 가지고, 개개 필지마다 있는 그 꼭지점이 뭐죠? 경계점을 구하는 거예요. 순서는 위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적 기준점이 종류가 3개가 있죠. 지적 기준점이 우리가 도면에 부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은 지적 삼각점이고, 새까만 동그라미는 지적 삼각 보조점이고, 하얀색 조금 작은 동그라미는 지적 도근점이죠.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구해놓는 거예요? 지적 삼각점. 기준점도 또 세분하면 지적 삼각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 보조점을 구하고, 도근점을 구해요. 그럼 이런 기준점들이 있어야 이 기준점들을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고, 경계점을 구하고, 그러면 선이 나와요. 그래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뭐죠? 경계죠, 경계. 우리 공부했던 경계. 그래서 경계는 무슨 점을?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그럼 경계가 나오면 토지의 모양이 나와요. 토지 모양이 나오니까 토지에 뭐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는 거죠. 면적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측량은 입체 측량까지 가는데 지적 측량은 토지의 입체적인 것은 안 구해요. 지적 측량은 토지의 높낮이 이런 것까지는 안 구하고 여기까지 구하고 만다고. 무엇까지요? 면적까지. 그럼 이게 이제 지적 측량인데 이 지적 측량을 구분할 때 이게 순서상 구분할 때 여기까지 요 단계의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 하고 요 밑에 단계를 세부 측량이라 한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둘로 구분해요. 무슨 측량과 무슨 측량?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초 측량 그러면 뭘 구하는 거? 기준점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개 필지들을 구하는 게 세부 측량이라. 세부 측량. 되셨습니까? 그럼 세부 측량할 때 뭘 구하는 거예요? 경계점 구하고, 경계 구하고, 면적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2페이지 보시면 지적 측량에 구분해가지고 62페이지에 보시면 지적 측량 구분해서 1번 무슨 측량? 기초 측량. 2번이 세부 측량.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기초 측량은 종류가 3개 있는 거예요. 기초 측량은 종류가 3개 있다고. 여기다가 측량자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측량?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요 3개를 뭐라 하고? 기초 측량이라 하고, 나머지 측량은 다 세부 측량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기초 측량 파트에 보시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고 측량 순서가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 시험에 5번 나왔는데 틀리게 낸 적은 없어요. 틀리게 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번 나온 지문이니까 익숙하게 봐주세요. 이게 기준점을 정할 때 순서예요. 기준점 측량할 때 제일 먼저 계획 수립 보이세요?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준비 및 현지 답사. 기초 측량이에요. 기초 측량.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계산. 성과표 작성 순서로 합니다. 이게 무슨 측량의 순서? 기초 측량. 기준점 측량할 때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62페이지 그 위에 지적 측량의 방법이 있죠. 그 위에 지적 측량의 방법 01번. 보이세요? 예, 요건 이제 측량 도구들 이름인데, 자, 평판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평판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경위,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측량 보이세요? 62페이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세요. 왼쪽에 62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지적 측량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측량 도구들 이름이에요. 측량 도구.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평판, 전자평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경위, 그 다음에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측량 방법에 의합니다. 이게 측량 방법이라고 조문에 있는 표현인데 이게 측량 도구들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밀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무엇으로 측량했을까? 평판을 하는 평판, 나무로 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점 발전돼서 현대에 와서는 우리 GPS 이용해서 측량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무슨 측량까지? 위성 측량.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정밀한 기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건요, 요 조문에 나오는 그 측량 방법의 그 도구들의 이름은 요 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단계. 점을 구할 때 뭘 이용해서 구한다? 점을 구할 때. 점의 위치를 찾을 때 측량 도구가 뭐가 있다?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GPS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점의 위치를 찾는 거라고요. 점의 위치를 찾는 거라고요. 그럼 요 단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구한 다음에 선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측량은. 선은 뭘로 구하는 거고? 이건 조문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이거 뭘로 구하면 돼요? 선. 자로 그으면 되고. 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점은 뭐 경위, 전파 이런 거 가지고 구하고, 선은 그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대고 그으면 될 것이고, 직선이니까. 딱 얘기할 거고. 요 면적은 뭘로 구해요? 면적 구하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에서는 면적 구할 때 전자면적 측정기로 구한다. 전자
면적정기. 만약에 이 경계점의 위치가 좌표를 구해놨다면 좌표로 면적 계산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서 토지 면적 계산 방법은 딱 두 개다. 전자 면적 측정기법하고 좌표 면적 계산법. 그걸 면적할 때 했던 거죠. 면적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갑니다. 61페이지에 자, 61페이지에 지적 측량의 대상 이제 다시 봅니다. 자, 이럴 때 지적 측량합니다. 1번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에 측량해요. 이걸 무슨 측량이라 한다? 기초 측량이라는 거죠. 기초 측량 써두시면 돼요. 기초 측량. 그다음에 검사하는 측량도 검사할 때도 측량하고요. 복구할 때도 측량하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말소, 축첩 변경, 정정 다 측량 대상이죠. 거기에 뭐 합병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목 변경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맨 밑에 써 있어요. 맨 밑에 작은 글씨로 합병하고 지목 변경 이런 건 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고 그 다음에 11, 12, 13 이런 것들은 용어 문제예요. 용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측량해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측량한 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네,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또 잘 나오는 표현 지적 재조사 할 때 측량해요. 그게 지적 재조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12번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하는 측량.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건물의 현황을 보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땅에 건물이 있어. 그럼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건물의 위치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 그런 거. 지적 현황 측량. 용어들 좀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그래서 62페이지에 용어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6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 기준점이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이 기준점이 땅에 박혀져 있는데 우리가 이게 도면에도 부호로서 표시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그림 그래서 63페이지 맨 위에 지적 삼각점 모양,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일 큰 게 지적 삼각점 2에서 5km마다 있고. 자,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외우셔도 돼.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그 느낌만 찾아보세요. 느낌만. 삼각점이 우리나라에 얼마마다 있대. 한 2에서 5km마다 삼각점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에서 3km마다 지적 삼각 보조점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에서 300m마다 지적 도근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주변에 흔한 게 지적 도근점.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 안 했나요? 수업 끝나고 돌아가실 때 도근점 한번 보시라고. 찾았어요? 네, 그래서 길바닥에 박혀져 있다고요. 다른 학원에 갔는데 사진을 찍으셨어. 저 어르신인데 남자분이신데 한 60대셨는데 뭐 가시다가 이제 아스팔트에 저 도근점이 설치되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를 보여주세요. 이게 찾았다고. 근데 이상한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도근점인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적 도근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스팔트 땅에 박혀져 있는데 도근점인데 왜 이게 십자가가 있니? 이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지도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 실제 땅에 표시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십자가가 다 있어요. 요 가운데 자리에다가 찍고서는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되셨죠? 네. 네. 한번 또 확인해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 성과의 관리는 이제 자료 관리인데 제일 큰 지적 삼각점은 시도의사가 관리해요. 시도의사가 관리하고 밑에 2개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도 있는데 지적 삼각점 성과 열람은 관리하는 시도의사에게 신청을 하고요. 근데 이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청에다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소관청에다. 그 다음에 밑에 2개는 누가 관리해요? 소관청에 관리하니까 소관청에다가 열람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또 나왔죠. 맨 끝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구에게? 시도의사 또는
지적소관청이고 보도점이나 도군점은 지적소관청에다가 열람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측량 절차에서 별표를 치시고 지적 측량 절차 별표 치고 자 측량을 할 때 소유자득 이해관계는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된다. 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러면 두 사람이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써두시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 측량업자. 지적 측량업자. 지적 측량업자. 이 지적 측량 수행자 조문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시중에 어떤 다른 출판사 교과서들에 지적 측량 수행자 해가지고 막 설명해둔 책들이 있는데 그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명칭을 한번 보자고. 측량하는 자가 뭐라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인데요. 두 사람을 말해요. 누구하고 누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옛 이름이 대한지적공사. 그러니까 지적공사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우리가 일명 LX공사라고 합니다. LX공사, LX공사. 우리가 토지주택공사가 뭐죠? LH공사 이것처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LX공사 그래요. 그래서 실무 나가시면 LX공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LX공사. 근데 제가 그걸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L은 랜드 같은데 X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도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X라고 하는 것은 그 미지수 X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X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의 철자가 아니라 우리가 의미가 X라고 하는 게 미지수죠. X맨. 영어에서 X라고 하는 것은 미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모든 거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랜드, L, 그 다음에 X. 그래서 LX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됐습니다. 걸핏하면 다 영어로 해가지고 뭐 SH공사, LH공사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또 영어도 쓰고 막 그래서 자, 어쨌든 LX공사가 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한테 측량을 의뢰할 수도 있고 돈 주고 의뢰해요. 그 다음에 민간업자들인데 지적측량업 등록을 하고 측량할 수도 있어요. 그걸 지적측량업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곽에 가시다 보면은 지적측량 막 이렇게 간판 들리는 데 있어. 그런 데가 지적측량업자들이에요. 민간 측량업자들인데 우리가 모두 해준다. 지적 측량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는데요. 단 검사 측량하고 지적 제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측량한 것을 소관청이 검사하거든요. 자, 들리세요? 지적 측량을 누가 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고 그게 정확하게 하는 건지 검사를 받아 소관청한테. 지적 소관청한테 검사를 받는데 수행자한테 검사를 의뢰할 수는 없겠죠. 자기가 한 걸 자기가 검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수행자에게 검사 측량을 의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 측량은 소유자 등이 의뢰를 해서 하는 측량이 아니고 법에 지적 제조사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작년에도 지적 제조사라고 하는 분장이 나왔는데 지적 제조사 개념 잡히셨어요? 지적 제조사. 지적 조사 언제 했어요? 일제 때. 처음에 우리나라 측량하고 해서 토지대장 만들고 지적도 만든 게 언제야? 일제시대 때 1910년서부터 쭉 만든 거라고요. 18년까지. 그때 이제 급하게 만든 거라고요. 근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일제 때 1910년대에 그 조사된 그 측량한 그 자료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일제 때 한 그 측량의 그 조사된 것들이 부정확할 수도 있죠. 일제 때는 정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하고 실제하고 지적 공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서 현대 기술을 가지고 지금 싹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싹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 지적
재조사라고 해요. 지적 재조사. 지금 10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막 하면 안 되니까 근거법을 만든 게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에요. 말 들으세요? 지적 재조사 특별법. 근데 그 특별법은 우리 시험 과목은 아니라고. 우리는 지적법을 시험 범위에 있는 거지 지적 재조사 특별법은 아닌데, 지적법 문장 조문 중에 지적 재조사라는 단어가 가끔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의 개념은 받으시면 되는데, 이 지적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할 때 측량해요. 지적 재조사 할 때도 지금 새로 싹 측량하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되는 거라고.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시키고, 근데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은 소유자들이 의뢰해서 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돈 주고 의뢰하는 거죠. 근데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은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계획대로 자동으로 시행 중이라고. 소유자들이 내 땅 재조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의뢰해서 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개념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2개. 기출문제예요, 지금. 뭐하고 뭐? 검사 측량하고 재조사 측량은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의뢰를 수행자에게 했으면 수행자가 계획을 짜요. 그래서 수행 계획서를 만들어. 뭘 만든다고요? 수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즉 소관청에게. 기출문제예요. 뭐 시도의사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해요. 그 다음에 검사도 받아요. 네, 그건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자, 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지적 소관청한테 받는데,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어요. 맨 밑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 보건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이 2개는 검사 분류. 맨 밑에 2째 줄. 이 2개 경계 보건 측량을 하면 토지가 바뀌나요? 토지, 도면에 있는 토지는 그대로 있고 땅에다가 말뚝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새로 정리할 게 없는 거라고. 새로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뭘 안 봐도 된다. 검사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현황 측량을 했어요. 현황 측량을 했어요. 토지가 바뀌어요. 현황 측량이 뭐였죠? 토지는 그대로 있고 땅 위에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죠. 토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토지에 관해서 새로 정리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 2개는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검사 받지 않는 이유도 이해해 두세요. 맨 앞에서부터 읽으시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뭐하고 뭐 경계 보건 측량하고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 분류. 그 다음에 수행자는 측량 성과에 관한 자료 소관청에다 제출해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는데, 다만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동그라미야. 즉 삼각점. 그 다음에 경위 측량 시한 다음의 경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조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문이 약간 이상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가번에요. 국토부 장관의 정한 고시한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거기를 동그라미 치세요. 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치셨어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그러면 동그라미가 2개거든요. 앞에서 지적 삼각점 측량하고 지금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요 2개는 시도지사가 검사해요. 시도지사가 검사. 시도지사 검사. 자, 우리가 검사를 보통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하거든요. 소관청이 하는데 규모가 큰 건 시도지사가 검사해요. 자, 시도지사 검사하는 건 어떤 거라? 규모가 큰 거. 근데 규모가 큰 거 2개를 시도지사가 검사하는데 그 2개가 여기서 하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초 측량 누가 하죠? 네? 주적 측량 수행자. 아까 측량 누가 한다 그랬어요? 수행자가 한다 그랬죠? 소관청은 뭐하고? 검사하는 거고, 측량은 누가 한다? 수행자가 하는 거예요. 기초 측량 이건
세부 측량이건 누가 측량해? 수행자가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뭘 받는다? 검사. 근데 검사 받는 것도 검사 측량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걸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데 검사는 누가 하고? 소관청이 하는데 규모가 큰 건 누가 검사? 시도사가 검사하는데 기초 측량한 것 중에서 규모가 큰 거 뭐죠? 요거죠. 제일 규모가 큰 거. 요거는 누가 검사한다고? 시도사 검사하고 수행자가 요거 측량한 것은 소관청이 검사한다고. 되었죠? 그래서 앞에 동그라미 친 게 무슨 측량?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 측량. 아까 동그라미 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세부 측량 중에서 규모가 큰 게 뭘까요? 세부 측량 중에서 규모가 큰 거. 어? 자, 세부 측량의 개념 못 잡으셨나? 기초 측량이 3개였죠? 예, 그럼 나머지 측량은 다 세부 측량이에요. 예, 그럼 경계 보건 측량은 세부 측량이다. 자, 측량을 쫙 다 놓고요. 측량을 다 놓고 그 중에서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이라고. 그럼 측량의 아까 이름들 신규 등록 측량. 아까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하냐고.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정정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말소 측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할 때 하는 거,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게 다 측량 이름들이죠. 예, 그럼 그것들을 또 기초 측량,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측량이 전부 다 놓고 그 측량들 중에서 3개만 기초 측량이라고. 3개만 기초 측량이고 나머지 측량은 다 세부 측량이라고요. 세부 측량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 측량은 세부 측량이다. 등록 전환 측량은 세부 측량이다. 경계 보건 측량은 세부 측량. 경계 보건 측량은 그 필지 측량하는 거냐고. 그 개개의 필지 구하는 게 세부 측량이라고요. 예, 그럼 이 세부 측량 중에서 규모가 큰 거.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하는 거.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하는 측량은 좀 규모가 되겠냐고. 그랬잖아요. 지역을 점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니까 세부 측량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은 규모가 크니까 누가 검사해라. 시도의사 검사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무조건 시도의사 검사였는데 이게 조문이 바뀌면서 확정 측량인데도요. 규모가 작으면 그냥 소관청이 검사해요. 말 되셨나요? 그럼 확정 측량 중에서 규모가 큰 것만 누가 검사하라? 시도의사.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신 게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어요? 면적 규모 이상의 그런 말이 붙어 있잖아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은 누가 검사한다? 시도의사. 그럼 거꾸로 면적 규모 미만 그러면 소관청이 검사하는 거. 그 밑에 줄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나머지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 누가 검사한다? 소관청이 검사하는데 규모가 큰 지적 삼각점 측량하고 규모가 큰 지적 확정 측량은 시도의사 검사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소관청은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도를 수행자에게 발급하고 수행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자, 이렇게 측량이 되는데 63페이지로 옵니다. 63페이지.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10번지 전인데 요거를 자,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이거 뭐 하는 거죠? 분할이에요. 그럼 분할은 측량 대상 측량해야 돼요. 그럼 측량하려면 순서가 의뢰해라. 지금 배운 거야. 측량을 의뢰하라고 해. 누구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요. 그럼 수행자가 의뢰를 받고 수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수행자가 측량을 하고 측량 성과에 대해서 소관청한테 검사받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검사에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도라고 하는 게 나와. 지적 측량 성과도를 누가 발급해주고 소관청이 수행자에게 발급해주면 수행자가 다시 의뢰인에게 교부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측량의 절차인데 이때 우리가 기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표 있죠? 표가 있어요. 그래서 측량 기간이 기본적으로 5일이에요. 5일. 며칠? 5일. 검사는 4일.
4일. 법정 기간이 5일, 4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합의해서 측량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가산 요 문제하고 요 합의 이거 다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봅니다. 자, 이 분할 측량을 할 때 분할 측량한다는 게 결국 측량 기사들이 자, 요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종전에는 없던 경계점이죠. 그 분할을 하면 선이 새로 나와야 되냐고. 그 선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경계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점을 찾아요. 그럼 요 점은 새로운 경계점이죠. 그럼 요 새로운 경계점은 뭘 가지고 찾아요? 주변에 지적 기준점이 있냐고. 우리 아까 옛날에 도면 봤잖아요. 기준점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뭐가 있어 다.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세부 측량하는 거라고. 되었습니까? 예, 그럼 요거 가지고 며칠 동안 5일 동안 측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의뢰가 들어온 요 10번지가 저희 두매산골이에요. 측량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 두매산골인데 이 주변에 기준점이 없을 수 있다고. 없고요. 그래서 기준점이 저 읍내에 있어요. 그럼 읍내에서 바로 따올 수가 없으니까 따와서 이 주변에다가 기준점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새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이 주변에 없다면. 그래서 그럼 기준점을 만드는데 시간 걸려요? 만드는데 시간 걸리니까 원래 측량을 며칠 하는데 5일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준다. 뭐 한다고? 가산한다. 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며칠을 더 가산해 줄까요? 며칠을 더 가산해 줄까요?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개념. 며칠을 더 가산해 주자는 것은 만들어야 되는 기준점이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이해되셨습니까? 많이 만들면 시간을 더 줘야 되냐고. 기술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다. 그럼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것이니까 기준점의 개수에 따라서 가산하는 시간,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표현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가산해줘요. 말 들리세요? 몇 점 이하일 때? 15점 이하인 때는 4일을 가산해줘요. 그럼 하나 설치하는데 며칠? 4일, 10개. 4일, 15개. 다 똑같다. 15점 이하. 이하는 다 똑같이 며칠을 주고 4일을 가산해줘. 근데 기술적으로 기준점이 16개, 17개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4점마다 1일씩 더 주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4점마다 1일씩 가산한다. 이게 조문 표현 그대로 익숙하게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사례 문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자, 이 토지에 분할 측량하는 기간은 그 며칠 하시면 돼요? 5일 이렇게 하시는 분할 측량 기간은 5일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문에 기준점 20점을 설치하고 분할 측량하는 기간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원래 5일인데 요거 설치하는 기간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점 설치하는데 며칠? 15점 설치하는 20점 설치하는데 며칠을 줄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해봐야 돼요. 20점을 설치하는데 며칠을 가산해야죠.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직접 해봤어야지 시험장에서 해본다고. 요거는 6일 주죠. 6일. 기준점 20점 설치하는데 6일 줘야죠. 6일. 아까 하나 설치하는데 며칠? 4일, 15개. 그래서 기준점 개수가 15점 이하는 4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15점을 초과할 수도 있죠. 초과할 때는 몇 점마다? 4점마다 여기에다가 하루씩 더 늘어나는 거라고. 몇 점? 4점마다. 그럼 구간 넣으시면 되죠. 16, 17, 18, 19.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5일 주는 거죠. 4일에다 하나 더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4점마다니까 20, 21, 22, 23. 요 구간에 있을 때는 또 하루가 또 늘어나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는
4점마다 1일씩 가산한다. 문장도 되셨나요? 그럼 지금 20점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며칠을 가산해줘. 6일. 원래 며칠에다가 5일에다가 6일을 가산해 주니까 총 11일이 답이에요. 기준점 20점 설치하고 분할 측량 기간은 그러면 11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1일. 자, 그 다음에 이 검사 기간은 4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일부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서 합의해서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계약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 이것도 그대로 많이 냈고, 그다음에 사례 문제로도 2번 냈는데 다 딱딱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냈죠. 기출 문제가 의뢰인과 수행자가 20일간 측량하기로 합의하였다. 20일간. 그중 검사 기간은 며칠로 보는가? 5일이죠, 5일. 20일 중에서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5일이죠, 5일. 그 다음에 그렇게도 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의뢰인과, 40일로 한번 냈죠. 딱딱 떨어지게 된다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40일간 측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40일 중에서 4분의 3은 30일이잖아요. 30일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10일. 10일은 검사 기간. 이렇게도 냈었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지적위원회 별표 치시고요. 요새 또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측량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요. 측량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게 지적측량 적부심사고, 그거 심의하는 기관을 뭐라고 한다?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맨 위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국토부에 있고요. 각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둘째 줄에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중앙지역위원회, 지방지역의 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고요. 그다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지적 담당 국장, 그다음에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고요.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그다음에 심의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에도 또 심의사항 또 냈는데,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 칸에 표에서 오른쪽 칸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5개죠. 그거 구분하는 거.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심의사항이 정책개발, 그 다음에 연구, 기술연구. 맨 밑 표에서요, 맨 밑에 칸 보고 있는 거예요. 심의사항, 맨 밑에. 1번에 정책개발, 그 다음에 기술연구, 그 다음에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이죠. 그 다음에 기술자 양성, 징계, 키워드들 하나씩만 따시면 돼요. 그 안에서 말장난은 안 하니까. 자, 그 다음 정책개발, 기술연구, 정책개발, 기술연구, 그 다음에 재심사. 그냥 심사하면 어디죠? 오른쪽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재자 들어가야 돼요. 재심사하는 데가 어디다? 중앙지적위원회, 기술자 양성, 그 다음에 징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중앙지적위원회예요. 네.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 다툼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 정한 바에 따라 밑줄 시도의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어디를 거쳐? 시도의사를 거쳐. 시도에 있으니까.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 표현 그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30일. 숫자는 다 체크하셔야 돼요. 30일 이내 회부.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지적위원회 그 심사청구 회부가 나면 60일 이내 심의 의결.
단 부득이하면 의결을 거쳐 30일 내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장 90일까지는 된다는 얘기네. 60 플러스 30까지는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시장 접임자 의결하였으면 지체 없이 밑줄 지체 없이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 그 다음에 3번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등에게 통지.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시면 재심사 청구. 그 지방지적의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가 10번지는 전이고 11번지는 과수원인데, 자, 이게 지금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경계죠. 이거 측량한 거예요. 이거 측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리 보니까 아무리 봐도 느낌이 안 좋아. 의리 보기에 내 땅 과수원은 여기까지 같은데, 여기 빨간 선까지 같은데 선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선 나온 거 지적 측량한 거잖아요. 요거 측량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요 측량한 것에 대해서 이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심사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지적 측량 접부심사 청구예요. 그래서 요거 누구에게 청구한다고요? 지적 접부심사 청구 누구에게? 표현 그대로. 어디야?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하는데,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에 있으니까? 시도에 있으니까 법 표현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해야 된다. 표현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소관청을 거쳐 뭐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시도의사에게 청구한다 그래도 안 돼요. 시도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 누가 받은 거죠? 시도의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시도의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하는 거죠. 회부를 며칠 이내에 해라. 30일 이내에 하라. 아까 숫자들이 나온 게 30일이고, 그러면 회부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요? 의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의 의결하는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부득이하면 30일 한 번 연장할 수는 있다. 예, 그러면 의결을 했으면 의결서가 나와요. 의결서가 나오면 이 의결서를 누구에게 송부? 시도지사에게 송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적측량 접부심사 조문의 문장에 소관청 나오면 안 돼요. 소관청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 언제까지? 지체 없이. 요거는 지체 없이. 의결서 나왔으면 지체 없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 그럼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았죠. 그럼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통지가 7일. 그림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 이런데 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송부해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7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 7일은 여기 7일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체 없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체 없이 가고 청구인한테 통지를 7일 이내에.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의리 청구했는데, 의리 접부심사 청구했는데 의뢰 얘기가 안 받아졌어요. 그러면 의리 재심사 청구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봐달라고.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하는 데가 중앙지적위원회죠. 중앙지적위원회가 국토부에 있다고.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는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기한은 90일. 아까 통지서 받았잖아요.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청구한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 조문상 90자 나오는 것은 딱 두 개예요.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90일이죠. 보통 토지 이동은 60일.
보통 60일인데 말소는 90일.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 90일 이내에 누구에게 청구하라고요?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정에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절차는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법에. 그러니까 여기 절차는 따로 안 쓰고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요 조문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준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글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사 절차에서는 아까 그냥 청구 절차에서는 시도의사라고 돼 있던 데를 국토부 장관으로 고쳐 읽으면 되고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앙지정에 고쳐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숫자 이런 건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럼 국토부 장관은 어디로 회부? 재심사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하는 거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아까 밑에랑 똑같다니까. 예, 그럼 30일 이내 회부하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며칠 이내 심의의결. 60일 이내 심의의결. 아까 여기랑 똑같다니까요. 60일 이내 심의. 지금 이거 복습 겸 하는 거예요. 복습. 60일 이내 심의의결. 한 번 연장 가능해? 30일 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의결을 했으면 재심사 의결서를 누가 누구한테 보내요? 중앙지적위원회가 국토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되겠죠? 며칠 이내 지체 없이 송부하면 국토부 장관이 청구인에게 통지, 국토부 장관이 통지,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래서 그냥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통지는 시도의사가 하는 거고 재심사 의결서 통지는 국토부 장관이 통지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의결서가 나오면 요 국토부 장관은 의결서 사본을 시도의사에게 보내요. 그럼 시도의사가 또 이 중앙지역의 의결서하고 지방지역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다가 보냅니다. 자, 의결서를 받는 거라고, 의결서. 원본들은 각 기관이 갖고 있고 이 의결서 사본을 밑으로 쭉쭉 내려보낸다고. 여기서 그러면 소관청은 누구로부터 의결서를 받았죠? 이 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시도사로 받았죠.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단계가 3단계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소관청하고 상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청은 누구로부터 의결서를 받고 시도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았어. 근데 이 의결서에 뭐라고 나 있냐면 이렇게 경계를 정정하라. 주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경계를 정정하라라고 하는 의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뢰 얘기가 받아진 거죠. 이게 빨간 선이 맞는 거라고. 의뢰 얘기가 맞는 거였어. 그래서 이 경계를 이렇게 뭐해라. 정정하라 의결이 나왔어요. 그럼 이 내용대로 정정해 준다고. 이 대장 관리하는 데는 어디예요? 즉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정정하라라고 의결이 나왔으니까 의결 내용대로 정정을 하는데 이때 정정은 직권정정. 직권정정. 그래서 맨 밑에 효과. 지적소관청은 맨 밑에 효과. 지적소관청 지적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지역구의 등록상을 정정하고 측량 성과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거 밑줄 치면 돼.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갑이 이때 그럼 갑이 다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네? 없어요. 지금 둘 사이에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럼 같은 거 가지고 그럼 거꾸로 또 갑이 이거 아니다. 또 다시 청구하지 안 돼. 일사부재리 원칙. 즉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게 맨 밑에 있는 얘기예요. 지지방지 의결이 있는 또 기한 재심사 청구할 중앙지역에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 다시 지적장 적부심사 청구할 수는 없다고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 많이 봤던데 이게 경계정정이라고. 무슨 정정? 경계정정. 그래서 경계정정은 원래 직권으로 안 되죠. 안 되는데 경계정정이더라도 지적위원회 의결서가 나와서 정정할 때는 직권정정이에요. 지적위원회 의결서가 나올 때는 직권정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적진행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서운하시면 복습 하나 하고 갈까요? 직권정정 무지 중요한 거. 직권정정 사유가 어떤 게 있었죠? 직권정정.
면적의 증감 없이 경기 위치가 잘못된 거. 위치 정정 기억나세요? 면적 증감이 없으면 집권을 할 수 있다. 근데 경계 정정은 면적 증감이 있으니까 원래는 집권을 할 수가 없지만 지적위원회에 의결서가 나올 때는 경계 정정이라도 직권 정정 가능하다 이 말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직권 정정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토지동 정리결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다음에 작성 재약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 그다음에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 또 기억나시는 거? 그럼 들어보세요. 들으면 들리나? 면적 환산을 잘못한 경우. 예. 입력을 잘못한 경우. 오탄한 거. 그다음에 하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하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예. 등록 전환할 때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무슨 사유? 예. 직권 정정 사유에 있었어요. 예. 54페이지. 54페이지 맨 위에 있죠? 예, 직권 정정사유 별표 있나요? 별표 있어야 되고요. 지금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비읍번 한 거예요. 비읍. 지적 측량, 접부심사 또는 심사 의결서의 사무를 송부하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이해 되십니까? 예, 지적청 접부심사 의결서를 받았을 때는 그때 정정은 직권 정정 사유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적 측량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적, 자, 다 끝났고요. 이제 등기법 가야 되는데, 좀 쉬었다 가실까요?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